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9,978만 원으로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약 1억 5천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강북 평균 아파트 값은 9억 5천만 원을, 강남은 평균 14억 원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례는 23개, 4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건설 노조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는 희망브리지와 함께 재난 피해 가구를 위해 재난 구호시설 8곳을 설치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재난 구호시설은 화재, 지진 등의 재해로 인해 급히 새로운 거주 공간이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로 LH 임대주택의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해 마련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요, 무려 12억 원을 목전에 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전셋값의 상승세도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말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진짜 큰 손은 누구인지 잠시 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우선 02-3153-2663번, 끝자리 2663번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도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증들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부동산 이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어드바이저 윤민국 본부장님 모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과 함께 채워볼 시간을 위해서 오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어떤 걸까요? 자, 매수가 주춤해도 12억 원 돌파. 자, 12억 원이 돌파한 건 바로 서울 부동산, 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죠. 자, 12억 원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뭐 얼마 전에 명절과 또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아파트 상승세, 매수세가 좀 주춤하기도 했거든요. 자, 본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올해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올해 뭐 끝날 때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가을 이사철도 지금 앞두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상승폭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다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추석을 전후해서는 상승세가 좀 둔화된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제 가격이 워낙 높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주춤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시장에서는 또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재개발하겠다. 새롭게 이제 아파트로 바뀔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라고 인식되는 그런 빌라 쪽에 이제 쏠림 현상 이런 부분이 나와서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주춤하고 반대로 이제 빌라는 상승 많이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매수세 자체는 잠깐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본부장님께서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뭐 재건축, 재개발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자, 이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업체 중에 하나죠. 이 헝다그룹 사태를 시작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자체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게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좀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던데 본부장님께서는 외국
외국인의 자본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부동산은 폭락을 외치는 사람들 인기가 더 많아요, 사실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제 판단 내리는 게 더 중요한데 이제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영향이 이제 크게 입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은 그 영향을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이 이제 가장 매수를 많이 해요. 그런 이제 대부분 지역들을 살펴보면 제주도 그리고 이제 인천, 부천 이런 곳들이 이제 가장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 자체의 지역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큰 영향이 많지 않고 대부분 주도는 30, 40대 분들 이제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뭔가 자산을 늘려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자본이 빠져나가게 돼도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거는 30, 40대 젊은 층인 만큼 뭐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부장님과 부동산 이슈 시간 함께했고요. 자, 이렇게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승론과 하락론이 엇갈리는 시장에서 나도 부동산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와슈 시간에 여러분들의 고민 구체적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리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우선 02-3153-2663번 아래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거든요. 입장하셔서 내가 가진 궁금증들 구체적으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잠시 후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상담이나 방송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윤미국 본부장님께서 또 1:1 무료 상담을 따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자, 본부장님, 저희 무료 상담 기회를요, 잡으신 분들 혹시 1:1 무료 상담 어떤 내용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부동산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긴 한데요. 내용이 엄청 어렵거나 길면 조금 쉽진 않겠지만 대부분 이제 10분이 신청을 하시면 9분 정도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 관련인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선택하기도 어렵고 고민이 되고 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는 뭐 방송상에서도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모든 부분,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가장 제가 좀 심혈을 좀 기울이는 부분이 투자 관련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이제 공공 관련 이제 이슈들이 있으면서 현금 청산 여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내가 뭔가 지금 준비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걱정과 함께 또 괜찮은 유망 지역까지도 이제 찾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너무 힘들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하겠다. 마음 먹으셨어도 그 부분이 맞나 틀리나를 한번 상의를 하고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나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포함해서 관심 있는 부동산들 어떻게 흘러갈 건지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부분 편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특히나 서울 역세권 재개발 유망지랑 함께 또 안전한 소액 투자점까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1:1 무료 상담 자세한 내용 화면 통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부동산 왓슈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고민 지금 생기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내가 매수를 원하거나 혹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우선 02-315-3에-2663번 그 자리 266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가능하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 자,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도 간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부동산 왓슈 첫 번째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이에요. 네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 딸이 수서 까치마을 아파트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서 옆에 1단지나 까치마을 그중에서 이제 선택은 까치마을로 할 거니까 제가 수서동 말을 쪽에도 두 잘못한. 곳을 보고 계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투자로 이렇게 살까 하고 자기네 이제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 만한 아파트는 문배동 이안 아파트랑 네. 사당동 경남 안업서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따님을 선택을- 위해서 부동산을 여기저기 좀 네. 비교를 해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용산 쪽도 보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네. 네. 용산 쪽에 그 아파트 말씀하셨고 수서동에서도 두 곳을 보셨는데 네. 따님을 위해서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면 좋을지 저희가 본부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네. 네. 실거주 쪽 하나 그리고 투자 네. 쪽 둘 다 문의를 주셨어요. 네. 자, 일단 실거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따님분 네. 직장 다니시나요? 지금은 네. 아기가 지금 아기 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신혼이에요? 아기 보고 있고. 예, 신혼이에요. 예, 갓난 아기 이제 하나 있어요. 네, 아까 사당 쪽과 용산 쪽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직장에 가까운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친정 실거주는 가까운 사실 쪽으로. 실거주는 사실 따님분 마음에 드는 대로 가셔도 상관없는데 용산 네. 쪽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네. 아무래도 이제 역도 다 한두 개 역이 아니고 여러 개 역을 이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곳이고 네. 그 아까 이안 아파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네, 이제 네. 주상복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주거 네. 편의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또 네. 가격 상승이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실거주라고 하셨는데 전세로 사는 게 아니고 매수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매수. 용산 이안 한번 잡아드려야겠구나. 일단은 먼저 그러면 네. 용산 이안보다 이게 투자 관련해서 아까 까치마을과 수서일단지 네.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거기 네. 한번 잡아드리고 용산 잡아드릴게요. 네. 자, 이 두 개 아파트가요. 네.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 여태까지 시간이 지나서 가격대를 봐도 상승폭은 비슷했고 지금 네. 가격 차이도 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까치마을은 리모델링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수서 네. 1단지는 우리 재건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두 아파트 모두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30년이라는 연한을 채워야지만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30년이 되지는 않았어요. 한 2, 3년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자, 수서 1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까치마을은 리모델링 추진하는 곳 일부 그리고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뭘로 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아마도 까치마을은 리모델링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수서 네. 1단지는 재건축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 자, 이제 사업성이라는 걸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까치마을보다 수서 1단지가 이제 재건축하기 위해서 좀 더 사업성이라든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제 어떤 걸 선택하냐 이 투자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장단점이 뭐냐면 둘 다 이제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리모델링은 속도가 좀 더 빠른 대신에 상승폭이 조금 더 낮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은 속도는 느린 대신에 이제 상승폭은 좀 많이 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네. 그 두 개의 차이가 이 해당 두 아파트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좋고 왜 좋은지 이제 그게 궁금하실 텐데 저라면 까치마을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네. 자, 이 지역이 지금 이제 수서 쪽 라인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가격 상승이 앞으로 예상되는 게 이제 주변에 이제 개포대치 등 지금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거나 이제 가능성 높은 아파트들이 바로 지척에 있고요. 네. 여기를 이제 사람들이 찾는 목적은 투자 목적도 있지만 실거주 네. 목적에서는 이제 학군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남에선 다른 곳보다 학군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이제 가격을 꾸준히 유지시키고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큰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해당 아파트 중에서는 까치마을 쪽이 이제 대치동 학원가와 비슷하게 맞먹을 정도로 학군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이 점 하나가 나중에 네. 이제 가격을 든든하게 받치고 수요를 꾸준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수서일 단지 자체도 미래 가능성 뭐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게 아니고 둘 다 비슷한 흐름으로 가겠지만 수서까치 마을에 여기 이제 중산고등학교, 대왕중학교 바로 앞쪽에 다 이제 유명한 학군들이 네. 많이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역만 봐도 네. 이런 역 바로 앞쪽에 있고 수서일 단지는 네. 거리가 좀 있어요. 대청역이 있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고려했을 때 수서까치 마을이 네. 당분간은 상승폭이 조금이라도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는 그래도 까치 마을을 선택하는 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네. 저는 이제 그쪽을 추천을 드리고 자 그리고 아까 용산 쪽 말씀하셨죠. 네. 용산 쪽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인데 그 네. 실거주할 아파트는 네. 용산 이안 그 문배동 그 네. 아파트나 아니면은 이제 경남 아누스비를 매매를 해서 네. 살려고 하는데 용산으로 가세요. 용산. 예? 용산이 더 나아요. 자, 그 이유 설명 용산이 더 드릴게요. 나아요? 네, 이유 설명 드릴게요. 자, 지금 위치가 나중에. 이안이 네. 지금 남영역, 효창공원역, 그리고 삼각지역을 다 이용이 가능해요. 때에 따라서는 네. 용산역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아,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또 여기가 상업지일 겁니다. 그럼 두 개 중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 네. 용산 이안 아파트를 그것도 다 세대수도 작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아무래도 네. 그 부분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서 이제 선택이 아직 안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자체적으로 입지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고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 해당 아까 그 이안 아파트는 20년, 15년 이 정도 좀 넘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상복합이에요. 네.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지금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요. 잠시만요. 주상복합의 경우 네. 지금 보통 초반에 한 처음 생겨나서부터 한 20년 정도까지는 상승폭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왜냐? 네. 편의시설도 바로 앞에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에 먹거리 뭐 이제 그러니까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왜 이런 경우 볼 수 있잖아요. 아파트 중에 구축은 굉장히 가격이 높고 오히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재건축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판가름이 되는데 주상복합은 재건축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매수를 하시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갖고 가시는 게 아니고 지금 네. 향후 몇 년 동안은 주상복합이고 이제 입지적인 요소로 가격이 상승 많이 될 거고요. 주변에 네.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저는 원효로 일가 여기 지금 최근에 지금 그 역세권 시프트 추진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뀌는 것까지 보셨을 때 사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용산이 훨씬 더 좋아요. 상승폭이 당분간 더 클 네. 거고 지금도 네. 높지만 금액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 앞에 숫자가 바뀔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여기를 보유하시는 게 좀 더 옳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만약에, 죄송한데 대기하신 분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시네요. 다음에 또 이제 알아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친절하게 상담 도움 주셨는데 용산 쪽에 아파트가 실거주든 매수든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고민으로 반갑습니다. 연락을 네. 주셨을까요? 네, 저는 사당동 70-25 투룸 빌라에서 20년 거주하고 있거든요. 사당동의 70- 몇 번지요? 25호. 25번지고 언제부터 좀 사서 지금 네, 살고 계신 20년 걸까요? 됐어요, 지금. 20년 사서 전에 20년. 매수를 하셔서 지금 계속해서 거주 중이시고요. 네, 근데 이제 지역주택이 들어와 있긴 한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망도 궁금하고 여유자금이 1억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재개발되는 대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고 30살 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들 앞으로 뭐 빌라라도 사놓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요. 아유, 아드님 생각도 좀 나시는 것 같고요. 20년이나 네네. 보셨으니까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네. 여유자금 1억 원까지 생각해서 본부장님 어디에 보시는 게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몇 가지 꼭 당부를 항상 드리고 있어요. 네. 20년 정도 이상 보유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 혹시 무슨 상지? 상지? 네, 그 전에 예. 두 군데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지역주택조합도 아직도 얘기는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 그 토지 사용 승낙서 쓰셨어요? 안 썼어요. 네, 잘하셨고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제 기억에 맞다면은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도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쪽 쪽이 재개발 유망한 지역이긴 한데 이제 지역주택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지금 이수역과 남성역 쪽 이쪽 사당동 쪽 라인으로 지금 뭐가 이슈냐면요. 전부 다 지역주택조합이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네, 이제 이수역 쪽 아래쪽에도 지역주택조합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고 남성역 앞쪽 라인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느 하나 얘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 평당 얼마다, 시세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동의만 사용 승낙만 해주면은 입주권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취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각종 진행 상황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여기요 네. 시청자님 갖고 있는 곳이 얼핏 보기에는 노후도도 맞고 이제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고 되게 좋아 보이긴 한데 지역주택조합을 묶여서 이게 다시 뭔가로 새롭게 바꾸기엔 시간이라는 게 많이 오래 걸려요. 네. 자, 이게 뭐냐면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았나요? 네, 좀. 그러니까 상승은 했을 거예요, 당연히. 네, 지금 한 빌라- 5억 정도 가는 예, 것 서울은 같긴 안 한데. 오른 데가 없기 때문에 다 네. 오르긴 했는데 여기서 네. 중요한 건 더 오를 수 있냐 없냐거든요. 네, 네, 네. 여기는 위험성도 좀 사실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청자님 네. 한 15년, 20년 뒤까지 좀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보유고요. 네. 그게 아니다. 나는 그래도 뭔가 얘기가 계속 나와서 계속 뭐 진행하면서 가격을 계속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목적이라면 저는 매도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역주택조합은 사실 잘 되면 뭐 소위 말해서 대박이라고 이끌 수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 서울만 놓고 봐도 성공률이 20% 내외입니다. 네. 자, 10채가 진행을 하면 2채 정도가 성공을 한다는 건데 나는 그 2채 안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접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로또와 비슷하게 뭔가 해놓고 되길 바란다는 그런 심리인데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왜냐? 정확하게, 확실하게 여기가 뭔가 좋아진다거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아까 1억 투자도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왜냐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한 2, 3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을 때가 많았다면 지금 서울은 지금 빌라 이슈들, 재개발 이슈 때문에 가격들이 다 높아서 쉽게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팁만 드리자면 저는 투자 목적이라면요. 선생님 오랫동안 보유하셔서 쉽게 움직이지 힘드실 건 아는데 과감하게 이거 매도하시고요. 네. 그리고 뭔가 얘기들이 지금 뭐 공공 관련돼서 내지는 뭐 민간 재개발 하겠다고 얘기 나오는 곳들은 이미 현금 청산의 위험성들도 있고 좀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주변에 뭐 재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 주변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난다거나 아니면 노후도가 이렇게 심한 곳들이 서울 안에서도 역세권 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안에서 저층 주거지 위주로.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상가들 많거나 뭐 시장이 많이 있거나 이래버리면 진행이 느리거나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거지로 이루어진 곳들은 내가 헌집 내놓고 새 집 받기를 원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네. 그럴 수 있는 곳에 선점해서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다만 서울 안에서 역에서 최대한 가까우면서 주변에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변화가 확정되어 있는 곳 주변에 노후도가 심한 저층 주거지. 안 어렵죠? 요 부분으로 방향 좀 보셔서 잡아주세요. 네? 방향 좀 잡아주세요. 지금 방향 다 잡아드렸는데 90% 이상.
지역. 아, 지역이요? 네. 지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요. 제가 네. 말씀드렸던 부분, 역세권, 주변 변화, 그리고 노후도가 맞아 떨어지는 곳에서 노후도가 있는 저층 주거지 위주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도 난 못 찾겠다,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다 하시면 따로 전화 주시면 그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자산 관리하셔가지고 꾸준히 시청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되겠어요? 오늘 지금 질문들이 많아서요.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궁금한 게 따로 있으시면 따로 전화 주시면 그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들 궁금증 너무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20년 전에 보유하신 빌라 같은 경우엔 매도를 하고 비전 있는 지역에 새롭게 좀 투자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빠르게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집 두 군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가 더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디일까요? 당산역에 있는 당산 레미안 4차랑요. 예, 아파트요. 네, 그리고 공덕역 앞에 있는 신공덕 레미안이요. 지금 당산동 쪽에 아파트 하나 말씀해 주셨고 공덕동에도 지금 아파트를 이미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떤 목적으로 투자로 보고 계실까요? 이왕이면 투자가 되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 실거주예요. 네, 그러니까 실거주 겸 투자로 어디가 괜찮을지 한번 두 곳 네. 비교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곳 두 군데 중에 어디가 좀 괜찮아 보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목소리가 좀 젊어 보이신데 혹시 직장 다니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이 고민하시는 건데 제가 실거주로요? 통화만 대신하는 걸로. 네. 혹시 이 두 지역 중에 마음이 더 가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둘 다 반반이라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두 군데 다 좋아가지고 왜냐면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저 네. 지금 땀이 살짝 나는데 네. 어려워요. 왜냐하면 막 항상 뭐 저도 많이 이제 상담도 해보고 당산이냐 공덕이냐 얘기들 되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것도 있는데 네. 자, 현재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네. 현재는 당연히 공덕역이에요. 공덕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현재 기준 입지적인 요소, 현재 상황을 넣고 봤을 때. 네. 공덕이 역도 더 많이 다니고 조금 네. 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지금 트렌드는 부동산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야 이제 상승폭도 큰데 문제는 왜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당산역 또한 호재가 많죠. 뭐 역들도 또 새롭게 더 이제 추가가 목동선도 생기고 물론 이제 공동역도 신안산선 똑같이 생기고 하는데 변화의 크기는 또 당산이 좀 더 클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뭐 영등포 이쪽이라서 이제 조금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한다면 새롭게 바뀌고 이 당산역을 중심으로 또 이제 복합 환승센터 이런 것들도 이제 계획되어 있고 주변에 또 이제 아파트들도 이제 새롭게 생겨났고 그리고 보신 아파트 중에 일부는 새 거가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좀 오래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당산역에 시청자님께서 아셔야 될 게 공덕역 아파트나 당산역 아파트를 볼 때 재건축 유망한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다 그 지역의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폭은 비슷할 겁니다. 다만 당산역이 현재 기준보다는 가격이 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 공덕역이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고요. 이미 좀 깨끗하게 이제 정돈이 되어 있어서 상승을 둘 다 같이 하는데 변화의 크기를 또 봐야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산이 조금 더 이제 가격대가 좀 더 오를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도 저는 공덕역을 추천드리고요.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이 계속 상승기면은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됐을 경우에도 가장 사람들이 먼저 찾는 우선순위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공덕 쪽을 보는 거고 제가 시청장님이라면 여기 말고요. 네. 혹시 그 부동산 방송 많이 안 보셨죠? 아니요,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공동역을 봤을 때 투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 그러면 상승폭이 더 큰 데가 있어요. 바로 옆에 도화동 쪽. 도화동이요? 예, 이쪽에 보시면 이 앞에 이제 공덕역 앞쪽에 이제 지도상에는 아래쪽이죠.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들은 위쪽 라인을 제가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래쪽이 현재 실거주하기 약간 불편할 수는 있어요. 왜냐? 연식이 다 20년 넘었고요. 약간 언덕배기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래서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들이 다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이 도화동 바로 옆에는 바로 용산이죠. 네. 네. 그래서 용산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변화에 가까운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보다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실거주도 하면서 가격 많이 상승하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당산도 보셨고 공덕도 보셨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이 근처 중에 가격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잘 찾으시면은 이쪽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한다는 얘기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준비하시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더 상승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아보시고 또 나중에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따로 전화 주시면 그때는 세부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혹시 네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공덕 삼성이 좀 더 나을까요? 레미안보다는? 공덕 삼성이 좀 더 그쪽 역에서 좀 더 가깝잖아요. 네. 가까운 쪽이 좀 더 낫긴 한데 가격 상승은 똑같을 겁니다. 사실은. 아, 같이 움직여요. 아, 네, 뭐 연식도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아, 최대한 뭐 마음에 드는 걸 그러니까 실거주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당산동과 공덕동, 박빙이지만 공덕동 쪽 추천 주셨고 아랫동네도 한번 알아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윤민국 본부장님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은 문자로 도착한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남겨주실수록 저희가 구체적인 상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보유를 하고 있거나 투자를 원하는 지역의 매물명, 지번, 면적이나 투자 금액 등등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로 들어온 부동산 와슈 화면 통해서 만나볼까요? 네. 권리 산정일이 9월 23일이라는데 그날 이후에 투자한 물건은 현금 청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투자는 하기 힘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대표적인 한 20, 30군데를 포함해서 총 합하면 100여 군데 가까이 신청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곳들, 그러니까 동의서를 갖고 있는 곳들은 좀 위험성은 있어요. 다만 이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서 그 이후에 된다, 현금 청산이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은데 얘기는 나오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곳을 미리 잡는 거예요. 왜냐? 내년에도 계속 또 그 발표를 할 거고 또 그 내후년에도 발표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이 아닌 다음에 이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곳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 재개발 등 개발들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권리 산정의 여부가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투자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레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아파트를 실거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보유하는 게 맞을지 매도하는 게 나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년 되셨는데 저는 보유 의견이고요. 이 아파트 이제 신축급 아파트였나? 네, 이쪽 라인이 지금 새롭게 이제 뉴타운으로 일부는 바뀌고 있잖아요. 네, 이제 계속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동북선을 포함해서 이제 역도 새롭게 들어서서 한결 더 교통도 편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실거주를 하셨는데 조금 더 앞으로 이제 향후 몇 년 동안은 아직까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2억 정도의 자금으로 재개발 투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투자하려는 곳이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라고 합니다. 투자해도 되는 걸까요? 자, 일단 투자 찬성 의견이고요. 이게 뭐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라고 하면 아마 이제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하는 공공적인 부분도 포함이 돼 있을 거라서 현금 청산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후보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눈에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했을 때 뭐 특약을 건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현금 청산하는 걱정 없는 무관할 수 있는 곳들 그런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거나 뭐 정확하게 문제 없는 것들만 준비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매수하셔도 그쪽을 알아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자 또 있나요? 한번 볼까요? 용산 이촌동 건영 한가람을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런지요. 근데 당연히 투자 찬성 의견이고요. 이촌동 자체가 지금 뭐 부촌으로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주변에 또 이제 이 해당 아파트도 이제 포함이겠지만 리모델링 재건축 계속 이슈들이 있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용산 민족공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용산 개발까지 이제 국제업무지구 일자리까지도 새롭게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서 가격이 굉장히 지금도 높지만 더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게 지금도 올랐지만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안에서는 마련하시는 게 더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자 혹시 또 있나요? 없나요?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관심이 있는데 최근 재개발 예비 추진위원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투자하면 현금 청산일까요? 네, 현금 청산 아닙니다. 매수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용답동 이쪽은 지금 공공 관련해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예비 추진위원회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곳이고 민간 재개발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공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가격 상승에는 이제 앞으로 좀 더 급속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다음 문자 있나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와슈 시간 이어지고 있고요. 자,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네네. 고민이실까요? 예, 성남에 있는 동양파크빌이랑 네. 오산에 있는 우남주공 1단지랑 향후 투자 가치가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궁금해서 문자 드렸습니다. 지금 두 곳을 말씀 주셨는데 두 곳이 그 예. 경기도 쪽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네. 경기도 쪽의 분당이요. 예, 분당, 성남, 네. 서현동. 서현동. 예. 그쪽도 보시고 예, 또 한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오산에 있는 오산 부산동에 있는 우남주공.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그러면은 실거주도 생각하시고 투자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은 투자 목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두 곳 중에 예. 어디가 괜찮은지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도와주시죠.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지금 그 서현동 동아파크빌이라서 어딘지는 아는데 지도상에 안 찍혀서 좀 찾느라고요. 예. 다음에 뒤에 얘기를 못 들었는데 뒤에 또 뭐 얘기하셨어요? 예, 오산 부산동에 있는 우남주공. 우남주공 몇 단지요? 예, 1단지. 1단지. 네. 네, 그것도 잡아드릴게요. 지금 둘 중에 뭐 매수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까 하고요. 이거 혹시 투자 목적이면 이제 실거주는 생각 없이 좀 소액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어렵네요. 오늘 질문들이 다 어려운데. 네. 자, 저는 네. 그러니까 투자할 때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잖아요. 네. 반대가 나빠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을 때 반대를 해요. 네. 자, 두 곳 지금 보신 게 다 입지적으로도 괜찮고 지금 얘기들이 특히나 지금 우남주공 거기는 이제 막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오산역 쪽이. 네. 근데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전 둘 다 반대 의견이에요. 일단은. 그래요? 자, 아마 투자금 거의 1억 정도 하지 않나요? 예, 1억에서 2억 정도. 1억에서 2억 정도? 예. 자, 이게 이 서현동 먼저 잡아드릴게요. 동아파크빌이 예. 이게 엄밀히 말하면 빌라예요. 예, 빌라. 네. 자, 서현역하고 거리는 있지만 아마 도보로 한 10분, 15분 안에는 가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예, 교통이 좋고 예, 그래서 교통이 혹시... 생각보다 좋고 경치도 예. 그래도 좀 이제 자연환경도 나름 괜찮고 그렇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좀 저렴할 거예요. 예, 많이 좀 전세가는 높고 매매가는 상대적으로 낮고. 자,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네. 장점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청자님 보기에도 서현역이고 여기 바로 분당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게 네. 멀지 않으면서 좀 자연환경도 좋아.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찾는데 자, 지금의 최근에 몇 년간의 트름에서 모든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이제 계속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 세대가 30대, 40대예요. 예. 그리고 다들 똑똑해졌고 공부 많이 하고 조금만 알아보면 정보가 맞나 틀리나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겪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하냐면, 아파트가 좋고 이제 거주 환경 좋은 데가 최고구나. 그리고 예. 낡았지만 좋게 바뀌면은 바뀌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라는 걸 다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역 근처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지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쪽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찾으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판교 자체도 이제 또 새롭게 제2, 제3 테크노밸리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직주 근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는 수요가 투자자든 실수요든 가장 최우선으로 보는 게 역세권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빌라가 예. 시청자님이 투자를 하기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데 빌라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자, 왜 말씀드리냐면요. 선생님 이거 매수하셔도 가격은 오를 거예요. 자,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게 1,000만 원 올랐을 때 옆에 사람은 같은 돈으로 1억 정도가 올랐다 그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많이 아프죠. 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반대 의견을 드린 건데 빌라를 투자할 때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확실하게 재개발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지금 빌라지만 뭐 20층, 30층짜리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여부. 둘째는 주변에 변화가 크게 바로 앞에 있냐 없냐예요. 네네. 이 두 개가 큰 틀에서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되는데 해당 아파트는 그 영향권에는 다 있지가 않다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바로 옆에 길 건너 아파트보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고 아마 30평대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쪽에. 예. 30평대 치고 가격이 뭐 6억 막 이 정도 막 이렇게 싸니까 저렴하니까 그래서 수요가 찾으면서 좀 더 오를 수는 있어요. 다만 오르는 폭이 서울의 빌라라든가 이게 지금 재개발 뭐 추진하고 있거나 얘기 나오는 것보다는 상승폭은 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저는 더 좋은 대안이 있어서 반대 의견이긴 한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는 점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남 주공 1단지요. 예. 한번 봐드릴 건데 부산동 우남주공. 우남 주공 1단지요. 예. 여기가 지금 최근에 몇 달 사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 오산에 GTX 얘기 나오죠. 예, 그것도 우남들 앞에 도시 산업 그거를 맞아요. 한다고 하셔갖고. 잠깐만요. 이 우남 네. 주공이 아닌데. 잠시만요. 우남 주공이죠, 우남. 예, 운암. 네. 오산동. 자, 여기가 예. 자, 장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산역에 거리는 좀 있지만 뭐 한 1km 정도 이상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영향을 아예 안 받진 않아요. GTX가 새롭게 생긴다고 또 얘기하고 그로 인해서 막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 바로 앞쪽에 여기 좀 교통이 사실 조금 아쉽잖아요. 그런데 예, 조금 옆에 그렇게 예. 아마 트램이 생길 거예요. 트램이 생길 건데 근데 문제는 이 트램이 호재는 맞지만 이게 생겨나려면 아직 뭐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사실 2028년 정도나 돼야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먼 호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우남주공 1단지면 앞에 우남뜰? 네, 우남뜰. 제 기억이 도시개발. 맞다면 AI 스마트 시티일 거예요. 예. 일자리와 함께 주거와 일자리가 같이 생겨나는 게 새롭게 생기는 게 몇 년 내로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호재가 맞죠. 네네.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가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주춤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아파트가 사실 좀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된 것도 있고요. 네. 여기가 이 가격을 선생님 투자를 할 때 유출해 보려면은 주변의 가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봐야 되는데 네. 자, 주변에 변화가 있다는 건 굉장히 장점인데 여기가 이제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됐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얘기가 나올 때 아파트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신축이요. 네.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구축인 곳들은 보통 1, 2억 정도 더 저렴하거든요. 대략 한 2억 정도 저렴하다 치면은 3, 4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실제 금액도 지금 3, 4억 정도 하죠. 예. 네. 여기서 더 오르려면은 이것도 많이 올라가고 여기 맞춰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상승폭의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재건축이나 이런 게 되면 좋겠지만 그거랑은 또 무관한 아파트다 예, 보니까. 아직 멀어서. 예,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분당, 그러니까 그 서현동의 동아파크 빌이랑 요거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요. 예. 2, 3년 내에 매도하고 그러니까 단기로 보실 거면 그러니까 우남 보시고요. 그리고 5년 이상 장기로 보실 거면 서현동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1, 2억 투자로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둘 다 찬성은 해드리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꼭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가격은 둘 다 상승을 할 건데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 점이라 않다는 네. 아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이면 우남 그리고 장기적이면 서현동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전화 연결 받아봤습니다. 경기도 쪽에 동양파크빌과 우남 주공 1단지 중에서는 후자를 말씀 주셨지만은 일단 둘 다 반대 의견 주셨고요. 1, 2억 원의 여유 자금으로 다른 곳을 찾아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비교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제가 양주 옥정 프루지오에 거주 중이고요. 네. 네, 그쪽 전망하고, 네, 아니면 지금 갈아타기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중랑구 묵동 쪽이나 석관동 쪽 구축 아파트 갈았다는 거. 좀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지금 언제쯤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양주는 17년도 7월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소가 옥정 신도시 푸르지오, 옥정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예, 예.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두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지역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랑구 묵동이나 석관동 쪽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년 전쯤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본부장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옥정 푸르지오는 가격이 그래도 좀 올랐죠. 예. 네,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는데 지금 갈아타기로 아까 묵동 보셨다고 했고 석관동 보셨다고 했어요. 네네. 자, 갈아타기를 찬성 의견이에요. 일단은. 네. 자, 그 근거랑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지금 장점, 이 센트럴 푸르지오 파크 같은 경우는 근처에 7호선 생길 거예요. 예. 근데 한참 뒤에 얘기예요. 네. 이게 탑석에서 바로 아래쪽 라인까지는 제가 알기로 몇 년 내에 생기는데 그 이후에 또 연장 이제 하잖아요, 파주까지. 네네. 그게 한참 멀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사실 가격 상승에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상승폭이 한계도 있고 사실은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권 안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밀리는 곳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GTX하고도 거리가 좀 있고. 그래서 상승폭이 좀 낮을 거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찬성 의견인데 묵동 말고요. 예. 석관동 쪽 보세요.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예. 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석관동을 보면요.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석관동 바로 위쪽이 장인 뉴타운이죠. 예. 예, 새롭게 다 바뀌고 있고 바뀔 예정이에요. 엄청 크게. 그 부분에 있어서 석관동의 뭐 구축 아까 아파트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예. 계속 꾸준하게 몇 년 동안 향후 계속 끊이지 않고 이주 수요가 생길 거예요. 첫째. 네. 물론 대부분 빌라라든가 근처에 이제 저렴한 걸 먼저 전세 2년, 4년 살려고 할 텐데 물론 그 크기가 크지 않은 곳들도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주 수요에 의해서 이제 가격 상승 첫째 되고요. 둘째는 변화의 크기가 커요. 새롭게 다 바뀌고 해당 구축 아파트를 어디를 매수할지는 봐야겠지만 그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그 근처에 지금 재개발될 움직임이 있거든요. 예. 근처에 이제 낡고 헐었고 살기 불편했던 그 지저분한 지역들이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게 가격을 또 부추기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구축의 아파트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주변이 변하고 이주 수요 그리고 주변의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의한 가격 상승 폭이 목동이나 여기 옥정보다는 상승폭이 더 크다라는 점 그 점 꼭 유념하셔서 석관동도 좀 알아보셔가지고 금액에 맞게 최대한 대신 추천을 드리자면 장인 뉴타운에 좀 가깝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여기 아마 돌고 지역 그 상월공역 있을 거예요. 둘 다 가까운 쪽으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잘 알아보시고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부동산 와쇼 시간 함께했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서울 역세권 재개발 유망지 알려드리고 안전한 소액 투자처까지 1:1 무료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3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종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3번 또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 계속 열려 있고요. 자,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에도 남아있는 다양한 궁금증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다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